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비교적 큰 규모로 들어오면서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도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이 최장기 기록을 좀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말씀대로 예. 우리 증시가 여러 가지 이유로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예. 특히 그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이 시장의 주체를 볼 때는 내국인이 좀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받쳐주지 못하고 외국인들이 사기 때문에 예.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36일째 이건 우리나라 역사상 뭐 가장 최장 기간이라래요. 예. 외환위기 이후에 한 33일째 지속될 때가 있다래요. 그때에 대비해서도 지금이 기간이 길다 이렇게 보시도 했고요. 규모상으로 보더라도 여기 자막이 나오고 있으나는 지금까지 보면 한 12조 4천억 원 넘는 것 같습니다. 12조 4천억이 상당히 큰 규모죠. 사실. 근데 이게 이제 특정 종목에 집중됐던 것이 상당히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우리가 2011년 8월 이후서부터 2050, 이 마해지대다, 뭐 난공불락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도 이제 상한선이 뚫리는 이런 사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우리 펀더멘털에 대비해서 너무 그 외국 자본에 의해서 외국 현상이 심해져서 지금 1060원대까지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미 달러에 대해서 원화 가치가 절상되는 이런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금융시장이 갑작스럽게 안정감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 증시가 주목받는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대부분 다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이라든가 대부분 다 국내 그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이 얘기하는 시각이 한국 증시의 저평가. 퍼로 얘기하면 뭐 7에서 9배 정도에서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퍼가 상당히 낮다. 퍼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펀더멘탈 대비해서 우리 주식이 낮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서부터 한국 증시라든가 다음에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의 주식 투자 권유할 때 대부분 리서치 센터장들이 한국 증시의 저평가, 퍼를 가지고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단골 메뉴고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마다 이 퍼가 우리가 낮다,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청자분도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주가가 안 올라가고 왜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느냐 하면 이런 한국 증시의 저평가 이르기에 다른 측의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처럼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양적 정책과 통화 정책이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출구 전략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긴축을 되는 상태에서는 사실 자금이 일정한 쪽으로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양적 기능을 전부 갖고 있는 이런 국가의 쉘터 기능, 즉 대기성 내지는 도피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선진국과 중진국의 중간 사이에 있는 중간자 국가이기 때문에 준선진국으로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기능을 모두 합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쉘터 기능으로서 가장 적합한 국가로 그렇게 분류되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양적 정책 출구 전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책의 변화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완충 자금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캐시플로우 측면에서 재정의 건전성이 상당히 좀 좋고 그 다음에 외화의 건전성이 지금 미환보유고가 제2선장까지 합치면 4천억 달러가 넘는 점. 그 다음에 플로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600억 달러 이렇게 도달한다는 점. 이런 쉘터의 기능과 그 다음에 외자와 그 다음에 재정의 건전성. 그래서 캐시플로우상의 건전한 측면이 오히려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과 함께 사실상 한국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시각을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도 지난 4년 동안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퍼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들어왔는데
왜 지금은 올라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측의 요인이 반드시 걸보다 있다. 그 요인이 더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이만큼 많이 들을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부분인데요. 그리고 예. 과거에 비해서는 이 뉴노멀 시대에서는 펄이든가 같은 재무제표 가지고 특정 국가의 그 투자 매력들이든가 특정 종목을 편입하는 이 방식은 잘 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시각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선되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되는데 뭐 벌써부터 국가 신용 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말이죠. 실제 개선되고 있는지요? 네. 이 국가의 그 해외 시각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과거보다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CDS 같은 국가의 부도 가능성은 사실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부류에 있는 국가들은 같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 자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는 국가의 부도 가능성을 띈 그거의 그 어떤 평가 지표에 해당되는 CDS 금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64 정도로 해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예산안이라든가 연방부채 한도 문제가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뛰어넘을 만큼 한국의 펀더멘탈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CDS 금리라든가 해서 이런 글로벌과 관련돼 있는 이런 지표들은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인 요인을 더 반영하는 외평채 가상금리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경제 안전성이 그만큼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캐시플로우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외평채라든가 이런 것은 캐시플로우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같이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실 CDS와 외평채 가상금리는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좀 증시 전문가들이 좀 한번 곱새겨서 좀 들어보실 대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최근에 외국 자본이 36일째 들어오다 보니까 국가신용등급의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가능하다.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3대 평가기관의 정례회에서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이 이렇게 상당히 어렵고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내년 4월 달에 정례회, 봄 정례회 정례평가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을 좀 판단해 보기에 시간이 조금 더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면은 각 나라별로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네, 과도기라 그러죠. 과도기라는 게 뭐냐? 대전환기다.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다. 그런데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올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차야권에서 주식 쪽으로 개인적으로도 올해 들어서는 차야권 비중은 좀 줄이고 해외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재테크 수익률이 좀 높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연초 전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차야권에서 주식으로 이렇게 갈 때 머니 무보다 그보다 정도가 높을 때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다 하는데요. 지금 차야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자금상의 변화를 보통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이 용어가 더 적당하다고 보셨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적당하냐면 큰 변화가 있다 해서 출구 전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양적완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금이 들어갔던 국가들이 신흥국, 그다음에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안정자산 이쪽으로 갔죠. 근데 이 국가에서는 자금이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출구 전략 하니까 경제가 좀 안정되는 그러한 입증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같이 외자가 건전한 국가들, 그다음에 경제 안정성이 좀 높아지는 국가들로 자금이 스위칭된다. 그래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그 진행자께서도 제가 출구 전략 앞두고 신흥국 같은 데서 자금이 이탈되면 상당히 증시 전문가들이 부정적 요구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회도다. 기회가 뭐냐? 자금 이탈 자금이 새롭게 돈은 있기 아끼지 않는다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아마 진행자께서 눈을 끼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성문정합 용어를 아냐. 성문정합 용어에 이렇게 잘 읽으셨으면 명문학계에 진입했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성문정합에 돈은 있기 아끼지 않는다. 굴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이탈된 것은 굴러간다. 그러면 어디로 굴러가느냐 했을 때 삼지창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납니다. 올해 여름에 기억나는데요. 세 개,
프로롱, 이게 긴 작대에서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스페어, 창이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자금에서 보면 안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중위험, 중수입은 캐시플로가 좋은 한국과 멕시코, 대만, 중국 이런 국가들 가고, 그 다음에 사실 고위험 국가, 고위험을 지향하는 고위험 고스크하는 것은 서부 사하라 지역 같은 이러한 소위 그 뉴 프론티어 마켓에 들어간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더 뚜렷하게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지금 상태에선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명암이 확실하게 엇갈리고, 확실하게 엇갈리다 보니까 사실 외국 자금이 들어오는 한국은 과대평가돼서 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국가들은 자금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아주 상당히 위기가 실제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생될 것이다 하는 과소평가를 받는 이런 시기가 지금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나라 밖에서는 여전히 이제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 미국의 재정 협상도 두세 달 정도 뒤로 밀어넣은 거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변수는 많죠. 예, 뭐 글로벌 사회에서 뭐 항상 변수가 없겠습니까? 예. 그게 글로벌하죠. 글로벌이라는 것은 위험이 상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미국의 그 예산안이라든가 연방부처 한도가 했다 보니까 뭐든지 글로벌 변수에서 완전히 해소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세상사가 이렇게 한 거 해결되면 다른 거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통제 가능한 폐쇄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해소된 국면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사회에서는 통제하지 못한 변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상 위험은 있다. 그중에서도 시청자분이 가장 관심 있는 재정 위험, 내년 1월, 2월이 고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 그때 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강조해 드립니다는 글로벌 사회에서는 리스크는 반드시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중에서도 리스크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항상 빈번하게 이렇게 발생하거나 한 번 발생한 것은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정규분포의 양꼬리상에 나오는 테일 리스크, 평상시에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불고 나오는 이 위험이 사실 재테크 명함을 갈린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 상전에 있는 리스크도 우리 경제도 영향을 물론 받기 때문에요. 우리 경제 앞날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 전망 자체가 예측 기간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오늘 예측하면은 좀 이상한 얘기 되겠죠. 왜냐하면 정확하다는 한국은행도 국감에서 두 가지가 아마 이렇게 많이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측이 어렵다 하더라도 예측이 너무 틀리죠.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물가인데 거기에 1%포인트를 차이가 났다면 100%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절대의 차이로. 이거는 뭐 사실 시청자분도 그냥 겐또 찍더라.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일본 말로 겐또 찍는데요. 그냥 아무런 모델 돌리지 않고 그냥 찍더라도 그만큼은 맞춘다. 이렇게 아주 어떤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심지어는, 그게 이제 지금이다. 그래서 예측이 쉽지 않은데요. 지금 그래도 예측은 믿어야 됩니다. 예측은 어려운 만큼 예측은 믿어야 된다는데요. 사실 낙관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예산안 밑그림의 3.9%, 한국은행도 예측이 많이 틀린다는 걸 문제하기지만 3.8%. 이것도 뭐 좀 내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민간기관은 사실 정책 수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확한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3.5% 미만. 그다음에 한국경제 가계부채라든가 뭔가 감안한다면 3% 밑으로 해서 상당히 좀 편차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편차가 많은 자체가 성장 수준보다도 편차가 많은 자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한국경제는 낙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비관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이 자체가 그만큼 우리 경제 구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외에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 그 관련된 경제 지표도 개선은 되고 있는데 어떤 뭐 국가 신용 등급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제 여건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우리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말이죠.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자금이 또 위장된 축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 시각이 있는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는 또 여쭤볼 부분입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의 외국 자본이 좀 유입이 지속이 돼서 모처럼 지난 경우에 따라서 길게는 한 5년 정도, 그다음에 짧게는 한 2년 정도 이상 기간 동안 고생하신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분의 재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외국 자본이 이렇게 들어올 때 나중에 보면 싹 빠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뒤늦게 이렇게 뒤늦게 투자했던 우리 개인 투자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보일까봐 지금 상태에서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외국인의 모습이라든가 또 한국 경제 모습을 명확하게 현실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외국 자본이 글로벌 자금일 때 쉘터 기능, 네. 피난처의 기능과 그다음에 캐시플로우 중시하기 때문에 모처럼 우리가 맞는다. 외국 자본 많이 들어온다. 네. 근데 펀더멘탈은 시청자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한국 경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에 9분은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 자본과 한국 간의 경우에 따른 펀더멘탈과 괴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외국 자본에 의해서 외국인이 판치는 현상은 더 심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라든가 기관 투자는 안 사는 데 반해서 예. 외국인들의 자금에 의해 가지고 국내 증시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빠질 때는 더 큰 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국 경제 펀더멘탈 측면을 예. 좀 빨리 개선시켜야 되는데요. 이 펀더멘탈이 개선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좋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의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나중에 더 큰 화를 미친다. 그래서 위장된 축복, 현호성 부총리께서 위장된 부촉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게 한국 증시에도 경우에 따라서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경제 지금서부터 올려야 됩니다. 근데 올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국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경제정책 위반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의원분들이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느냐? 그러면 경제정책을 하는 수장께서는 국회는 뭐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오바닥적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는 야와 여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위 프로보노 퍼블리코 모두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눈물 어린 호소가 지난주에 지금 외신에서 화두가 됐는데요. 이게 입안을 만드는 사람과 경제정책 수장 간에 뭐 하는다 도대체 이렇게 하면 네. 국민들은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선 모두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다. 정말로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을 발휘해야 될 때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